이 홍콩 H지수 결국은 중국 경제에 연동이 되는 건데 네.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암울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법이 필요하다면 이 홍콩 H지수도 반등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홍콩 1S 상품 구조를 봤더니 그 중국 기초자산이 H지수예요. H지수라는 거는 중국 주식, 그러니까 홍콩 투자할 때 여러 번 개념이 있어야 돼요. 레드칩이라는 게 있고 그 H지수가 있어요. 레드칩은 중국 회사인데 법인을 홍콩에 만들어서 상장한 회사를 말해요. 그럼 대부분 중국의 큰 기업들이 홍콩에다 법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상장시킨 게 레드칩이라는 거고 대형 우란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H지수는 법인이 중국에 있어요. 근데 중국에도 상장하고 홍콩에도 상장했어요. 보통 두 개 듀얼로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중국에서 비즈니스에서 중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상장을 홍콩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H지수 기초자산을 한 1S가 지수가 그때 아까 11,00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갈 거냐는 H지수는 결국 중국 경제가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기초자산이 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데 중국 경제 앞에서 한참 설명한 대로 상당 기간은 어렵고 근데 또 대부분 섹터가 금융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은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이 50%를 금융이 갖고 가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갖고 가요. 근데 은행이 왜 돈 많이 벌겠어요? 부동산에 대출해 주는 게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장 기업의 50%를 부동산 기업과 은행이 다 갖고 갔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부동산 기업도 무너지지만 은행도 수익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H지수의 거의 50%가 금융 섹터인데 이게 중국 경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갈 수 있냐 이건데 미래는 그러면 질문이 중국 경제 미래 가나의 문제하고 맞물린 거죠. 근데 어쨌든 들어간 시점에 비해서 12,000까지 가기에는 50%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만기가 지금 올해 6월에 오는 게 있고 말일에 오는 게 있는데 그런 저는 뭐 확정 손실이죠. 모르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면은 공부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를 찾지 마세요. 왜? 이거는 파생상품 투자거든요. 파생상품은 초보자가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갑니다. 먼저 주식을 하고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이 채권을 가고 채권을 본 사람이 파생으로 가요.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내가 벌면 당신이 잃고 당신은 내가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주식은 제로섬 아니에요. 윈윈 게임이에요. 당신도 벌고 나도 버는 거예요. 당신이 주식도 모르고 채권도 모르는데 파생하면 어떻게 해요? 손실 보면 당신 책임이에요. 정부를 욕하지 말고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판매할 때 상품들을 은행들이 판매를 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불완전 판매. 그렇죠. 근데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또 반대 경험에서 제가 이렇게 은행 그때 증권사에 가서 그 파생 상품 가입하는데 제가 전문가인 거 모르잖아요. 너무 길게 까다롭게 이 사람이 파생 상품 해야 되는지 못해야 제가 짜증이 났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나 그래서 제 경험은 이해가 안 갔어요. 저께서 내가 후에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 재물원 박사입니다. 좀 빨리빨리 하시죠. 제가 이랬어요. 그 담당자가 되게 그래서 규정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돼. 다 로그하고 정말 그걸 다 이게 하나하나 평가해서 당신이 파생 상품 판단해야 그거 할 수 있어. 나 지금 불안전 판매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번에 불안전 그 비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반면에 또 우리은행은 비율이 되게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애초에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서 한번 큰 실패한 경험.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좀 비중을 작게 가져갔는데 국민은 또 반대로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금융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국 금융도 선진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이 금융 지식이 선진화돼야 돼요. 국민이 금융지식 선진화되려면 이런 뼈 아픈 데서 내 때문에 손실했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돈 벌 때는 정부를 안 찾다가 돈 잃으면 내 탓인데 실제는 내가 돈 벌려고 돈 넣은 거잖아요. 근데 손실이면 정부 찾아서 불안전 판매라고 하면 한국 금융인들이 지식이 이게 리스크 개념이 어떻게 심어집니까? 사람이라는 게 뼈 아픈 실패 앞에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생기지. 터지니까 정부에서 돈 주니까 이런 리스크 엄청 큰 것도 또 뭐 그때면 누가 해주겠지. 그럼 한국 금융은 영원히 선진화가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한국 금융 지식이 그 OECD에서 최하위라고 통계 발표 났잖아요. 한국은 선진국인데 금융은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림방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강국은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강국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불안전 판매에 관해서는 이제 안유아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경향신문의 의견 아니라는 점, 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